홈팀 가시와 레이솔은 포메이션은 3-4-3이며 카키타는 최전방에서 위치 선정 능력이 뛰어나며 페널티 박스 내에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자주 만들어내는 자원이며 고이즈미는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침투하며 컷인과 패스 연계 모두 가능한 입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토시마는 중원에서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며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으로 볼을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난 자원이며 특히 전반 중반 이후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연계 구조가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상대 수비 간격을 벌리는 데 능하다. 원정팀 FC 도쿄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르셀로 라이언은 개인 돌파와 피지컬을 활용한 볼키핑에는 능하나 팀 전개 흐름에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타와 라츠미다는 이선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볼 터치 이후 방향 전환이 느리고 슈팅 연계도 부족한 편이다. 히가시는 경험이 풍부하지만 수비 전환 타이밍이 다소 늦어지며 팀 전체 압박 조직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무엇보다 FC 도쿄는 이번 시즌 수비 조직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으며 중앙과 측면 모두 공간 노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가시와는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전개 구조가 안정적으로 갖춰지고 있으며 반면 FC 도쿄는 수비 조직의 간격 유지와 커버 타이밍 모두에서 불안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이 경기는 수비 집중력과 공간 통제력의 차이로 인해 가시와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가와사키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칸다는 좌측에서 볼 운반과 크로스를 담당하지만 압박 회피 능력에는 다소 기복이 있다. 마르시뉴는 1대1 돌파에서 우위를 보이지만 이타적인 움직임보다는 단독 돌파 의존도가 높고 와키자카는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나 최근에는 압박을 받으면 수직 전개보다 횡 패스에 치중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사사키와 미우라 두 풀백의 공격 가담 이후 리커버리 타이밍이 늦어 측면 뒷공간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원정팀 가시마는 포메이션은 4-4-2이며 스즈키는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드는 타이밍과 문전 침투 집중력이 뛰어난 스트라이커다. 레오세아라는 측면에서 속도를 활용한 침투 루트의 강점을 보이며 최근 들어 오픈 플레이에서 득점 관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차브리치는 크로스 상황에서 문전 침투뿐 아니라 이선 연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입체적인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다. 특히 좌우 측면 공격이 모두 활발하게 살아있으며 전진성과 템포를 유지하는 가시마의 전개 방식은 리커버리가 느린 팀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가와사키는 전체적인 전개 구조에 비해 수비 전환과 공간 방어가 느슨해 실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가시마는 측면 침투와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한 공격 설계가 명확하게 정비되어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템포가 빠르게 전개될수록 가시마가 가져갈 실익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측면 약점이 노출된 경기에서 승부의 흐름은 결국 전술적 일관성으로 기운다. 홈팀 요코하마 FC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사쿠라가와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한 버티기에 강점을 보이나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집중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루키양은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들며 연계를 시도하지만 슈팅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많지 않아 효율성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코마이는 이선에서 활동량이 많고 전방 압박도 준수하나 전술적으로 특별한 변화를 만들어내기엔 다소 한계가 있다. 전반적으로 요코하마 FC는 공격 전개보다 수비 안정과 압박 구조 유지에 중점을 둔 전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원정팀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안데르손 로페즈는 박스 안 결정력은 뛰어나지만 최근 슈팅 시도 자체가 줄어든 모습이다. 얀 마테우스는 측면 돌파를 통해 공격 공간을 넓히지만 상대 수비가 밀집되면 효율이 급감하는 흐름이다. 아마노주는 전술적인 안정감을 더해주지만 속도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에는 제약이 있다. 현재 마리노스 역시 점유율보다는 수비 밸런스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기 운영을 선택하고 있다. 양팀 모두 수비 중심 운영 속에 경기 템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득점 루트의 완성도 부족은 결국 골 없는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더비전은 누가 더 조심스러웠는지만 기억될 90분이 될 것이다. 홈팀 나고야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야마기시는 수비 가담과 압박에 성실한 자원이지만 공격 전개에서의 창의성은 제한적이다. 모리시마는 박스 앞에서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나 침투보다는 횡 전개 중심의 플레이를 선호한다. 시이아시는 중원에서 전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으며 무리한 전진보다는 후방 밸런스 유지에 무게를 둔다. 전체적으로 나고야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철저한 로우 블록 형태로 실점 방지 중심의 전술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원정팀 도쿄 베르디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아라인은 활동량이 많지만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보다는 전방 압박 시에 더 영향력을 보인다. 후쿠다는 좌우 측면 전개를 통해 공간 확보는 가능하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결정적 연결은 다소 기복이 있다. 모리타는 빌드업 상황에서 안정적이지만 공격 속도를 끌어올리는 타이밍에는 보수적인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 도쿄 베르디 역시 전체 수비 라인을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리며 선수비 후역습 구조에 철저히 집중하는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양팀 모두 지지 않기 위한 전술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격 전개보다 수비 블록 형성에 에너지를 더 투입하고 있다. 득점 루트도 전술적 과감함도 부재한 이 매치업은 결국 아무런 결론 없이 흘러가기만 하는 90분이 될 것이다.
홈팀 교토상가는 포메이션은 4-3-3이며 나가사와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슈팅 집중력이 뛰어난 자원으로 제공권 싸움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마르코 툴리오는 순간적인 침투 타이밍과 연계 플레이가 모두 뛰어나며 박스 앞 공간에서 슈팅 전환이 빠른 공격형 자원이다. 요네모토는 중원에서 탈압박 이후 공격 전환 시 키패스를 담당하며 상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능력이 있다. 전체적으로 교토는 중앙 돌파를 기반으로 전방 침투를 시도하는 전술을 잘 구사하며 중원 조합과 패스 타이밍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원정팀 니가타는 포메이션은 4-4-2이며 오쿠무라는 박스 앞 활동량은 많지만 수비와의 간격 조율에 미숙한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하세가와는 측면에서 폭을 넓히는 전개를 시도하지만 중앙과의 연계에서는 템포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미야모토는 전진성과 활동폭이 뛰어난 선수지만 수비 전환 시 리커버리 타이밍이 늦어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간격이 자주 벌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경기 중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미드필더 간 간격 유지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며 실점 빌미가 자주 발생하는 전형적인 구조다. 니가타는 수비 조직과 중원 간격 유지에 큰 약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허점은 교토의 전술 스타일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중앙 돌파와 침투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 교토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기회 창출이 가능하며 이번 경기는 교토가 공간을 파고들며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홈팀 세레소 오사카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라파엘 라타오는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에 강점을 가진 자원이지만 최근 슈팅 정확도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티아고 안드라데는 측면 돌파보다는 중앙 쪽으로 좁혀들며 연계를 시도하지만 슈팅 전환까지 연결되는 빈도는 많지 않다. 빅토르 부에노는 볼 배급 능력은 준수하나 압박 강도 높은 상황에서는 볼 소유가 길어져 전개 속도를 늦추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팀 전체가 박스 앞에서의 창의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플래너 외의 루트는 명확하게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원정팀 간바 오사카는 포메이션은 4-4-2이며 우사미 다카시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위치 선정은 뛰어나지만 최근 박스 안에서의 위협적인 움직임은 줄어들고 있다. 미치타는 활동량은 많으나 측면에서의 전개가 단조롭고 크로스 정확도에서도 기복이 존재한다. 스즈키는 빠른 발을 활용한 침투는 가능하지만 빌드업 가담과 연계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은 부족하다. 간바 오사카 역시 세레소 오사카와 마찬가지로 플랜 B 전술이 준비되지 않았고 결정력 빈곤과 템포 저하가 동반된 흐름이다. 세레소 오사카와 간바 오사카 모두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전방 마무리에서 답답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더비전 특성상 과감한 전진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심리도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는 결국 허무한 공방 속에 득점 없이 90분이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매치업이다. 홈팀 비셀고베는 포메이션은 4-3-3이며 사사키는 박스 안 결정력과 위치 선점 능력이 뛰어난 스트라이커로 이데구치와의 연계 타이밍이 날카롭다. 히로세는 2선에서 볼을 지켜내는 밸런스 플레이에 능하며 측면 전개 후 세컨드 볼 회수 능력도 우수한 편이다. 이데구치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비스듬히 침투하는 메잘라 타입의 움직임으로 공간을 창출하며 전방 공격수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데구치의 침투 타이밍과 사사키의 골 결정력이 맞물리는 순간 비셀고베의 공격 전개는 매우 매끄럽고 위력적으로 작동한다. 원정팀 쇼나는 포메이션은 3-1-4-2이며 후쿠다는 중원에서 볼을 탈취하려는 움직임은 적극적이지만 1차 압박 이후 공간 커버가 불안하다. 스즈키는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는 플레이는 좋지만 마무리로 이어지는 장면은 제한적이며 전개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다. 히라오카는 수비 전환에선 준수한 모습을 보이지만 측면 공간과 하프스페이스 커버 시 타이밍이 흔들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전체적으로 쇼난의 3백 수비 구조는 중앙과 측면 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간 침투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 비셀고베는 전술적 완성도와 공간 침투 능력이 뛰어난 팀이며 쇼난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비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 경기는 움직임 하나, 침투 하나가 결과를 만드는 전술적 구도에서 비셀고베가 앞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